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어제가 4월 14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거 축하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어제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수업이 되게 많은 날이라서 정말 휴식을 못 취했는데 현대백화점 자소서 영상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앞서더라고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새벽 5시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영상 촬영합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제가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부담 없이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고, 또 무엇보다 저도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부담되지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지원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냥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청상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따로 뭐 블로그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의는 이 카톡 STUDIOTDDY 스튜디오 테디로 추가해서 개인톡 보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소서와 관련된 질문은 제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소서 작성을 위해서 산업 기업 분석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기업 설명 소개가 아니죠. 최소한 기업 산업 분석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거 했을 때 IR 자료, 경영 공식 부담된단 말이죠. 데이터가 많단 말이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신년사만 보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과 뭐 관련된 비전 2030 그리고 최근 뉴스 요 정도만 보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마지막 5번 항목 실제 뭐 경쟁력 제고 방안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사실 신년사 속에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내려두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 상장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주식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막 여러 가지 식견들을 내어두고 데이터까지 막 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뭐 현대백화점 치면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 그냥 많은 내용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답변을 하는 어떤 소스들을 쏙쏙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 채용 홈페이지는 지원자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한데 모아놨습니다. 홈페이지 투어하시고 보고 영상 보고 작성하면서 홈페이지 참고 영상 참고 계속 병행하면 작성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세요. 여러분들 자소서 하나 쓰는데 며칠 걸리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혼자 스스로 부담만 느끼고 있는 거고 실제 작성하는 데는 이런 영상 하나 있으면 솔직히 2시간 컷이 진짜 됩니다. 진짜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자소서 작성 꿀팁. 자, 질문을 추상적이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내 답변도 추상적으로 어렵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단어 하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 출제자 그리고 답변을 한 자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내 경험 써라. 그러면 그 3년 뭘까? 최근에 내가 어떤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최소한의 그 시점 이후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작성을 하시면 훨씬 더 전달력이 있잖아요. 핵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질문별 중요도를 파악해라. 딱 보면 알아요. 뻔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조금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는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차별화를 둘 수 있고요. 첫 번째 항목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고 이번 3번은 경험에 따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도가 중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상 첫 번째 항목이 하 정도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써라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글자 수도 500자라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별 핵심 역량 배치에 너무 압박받지 마세요. 여기에 리더십, 여기는 뭐 진취적인 성향
그건요, 여러분들 핵심 역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맞는 소재를 먼저 선정하고 그 상황 설정을 다 하고 나서 핵심 역량은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 내용을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같은 팀워크 경험이라도 어떻게 하면 소통을 어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는데 그건 내용을 풀어나가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너무 압박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ncs.go.kr 들어가면 영업, 인사, 재경 다 거기서 필요한 태도, 지식, 자격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채용 사이트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어떤 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어떤 쫙 내용들 나오고요, 동시에 하루 일과까지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고 영상 보시면서 작성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소서 문항 분석과 가이드라인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신년사 한번 보겠습니다. 신년사 전문을 보면요, 거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치를 찾아 사업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을 바꿔 미래를 준비하자, 성장을 준비하자, 고객이 원하는 걸 찾자라는 거예요. 이걸 본원적 가치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일하는 프로세스를 비효율적이면 바꿔라, 성과가 잘 안 나오면 바꿔라,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바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반복적으로 할 건데요.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잠재적인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는 역량,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서 만족시켰던 경험, 사례 너무너무 중요해지겠죠.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살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소재가 될 거고, 이걸 페인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불편함 등 부정적인 의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 이런 고객 입장 지향적인 자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본원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업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 불편함을 해소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원적 가치 기준으로 사업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취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난 고객의 가치를 싸우지 말고 고객을 위한 일을 하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보자. 의미 있는 단순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상황에 어울려야 돼요. 그만 싸우고 경쟁을 위한 게 아닌 그냥 고객이 필요한 것들, 본원적 가치에서 집중해서 시장 상황, 트렌드에 어울리는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거고요. 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공과 실패 학습 효과가 축적될 때 혁신이 가능하다. 도전 정신을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장려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정말 멋진 말이 나오는데,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자신감을 실패 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조직의 리더라고 하면 실패가 성공의 반대가 아닌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구성원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팀워크 경험이 나오는데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리더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죠. 이때 어떻게 보면 팀원들의 문화 개선, 도전을 위한 문화 개선, 이런 촉진했던 경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에 대한 정의와 가치관이 또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겠다. 간략한 기업 속에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 자, 채용 홈페이지 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멘트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룹의 미션은 그룹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내용을 본다면요, 여러분, 내가 기업을 지원하는 가치관과 그룹의 미션이 맞닿아 있다면 회사 지원 동기랑도 이어질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지원 동기가 있으면 좋아요. 직접적인 관련 경험 없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장을 활용해서 나중에 어떤 답변을 할 때 입사후 포부에 혹은 마지막 문장의 첫 문장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전 2030이 꽤 중요한데 트로피 모양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기초 기반, 말단 밑에 있는 뿌리, 베이스먼트인데, 기업 문화에요. 열정, 소통, 창의, 파트너십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나오죠. 실천 가치로 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주석 달려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참고해야 할 방향과 문구, 단어가 되겠습니다. 열정을 이야기하려면 과감하게 실행한다, 소통한다는 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창의적이다라는 거는 비효율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 변화했던 것도 당연히 쓸 수 있을 거고요. 파트너십 하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같이 공통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파트너십 될 수 있을 거고요. 위에도 어떤 이 자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 뽑아 쓸 수 있는 것들은 뽑아 쓰면 좋을 것 같고, 비전 2030은 실제로 신년사와 어떻게 보면 한 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되고, 여기 가장 위에 목표를 위해서 이 가장 밑에가 필요한 거죠.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을 위해서 가장 밑에는 누가 일하죠? 직원들이 이런 가치를 갖고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먼트는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원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전략을 갖고 답변을 하면 적어도 내 의도는, 인텐션은 정확하게 전달된다라는 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신년사에서 했던 말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 말장난이 아니라요, 구색을 맞출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인재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홈페이지 내에 채용 인사 담당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바뀌기도 했고요. 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인재, 액션, 체인지, 디벨롭먼트.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큰 글씨도 중요하겠지만요. 아래에 있는 주석 달려있는 거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자소서 질문 답변할 때 그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메모를 기록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할 때 이 어떤 문구를 좀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보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도전, 액션은 좀 도전주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체인지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프로세스 바꾸고 새로운 거, 의미 있는 단순화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벨롭먼트는 함께 소통하고 협업해서 성장하는 어떤 팀 워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오픈 마인드된 문화, 이런 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뉴스 기사에서 봤을 때 이 소통, 팀워크, 협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실제 채용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워크 경험이 이번 자소서 항목에서 2개나 나온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 질문 2개도 차이가 있다는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인재상 참고하십시오. 답변 준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사팀 직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체적인 팁을 보면요. 유튜브 채널 영상 확인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홈페이지 내 기업 소개 및 직무 관련 설명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자, 새로운 인재상 부분 참고하시고, 비전 2030은 당연한 거고, 직무별 하루 일과 내용 꼼꼼하게 참고해서요.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구나, 이런 문제를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게요. 1번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 적합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00자고 상대적으로 다른 질문에 비해서 글자 수가 타이트합니다. 그 말은 설명하는데 글자 수 낭비하지 마라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회사 지원 동기, 짧게 지원 직무에서 내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2개 짬뽕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건 이 회사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교육 참여, 경력을 쌓았다, 인턴을 했다, 이런 게 제일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비전, 가치관, 신사업, 뭐 신년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혹은 비전, 미션 활용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무 이제 적합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NCS 직무 설명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면 가장 좋겠죠. 거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지식도 있을 수도 있고, 태도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핵심 역량을 배치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마지막에는 뭐 포부식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글자 수가 모자라다면 이런 역량,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라 생각합니다. 또는 이러한 역량을 확실히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포부를 마무리 안 하면 미완결성 같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작성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는
회사 지원 동기를 한 문장 딱 박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신사업, 관련 설명, 뉴스기사, 신년사 등 포인트 문장 찾아서 구색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럴싸하면 돼. 예시 같은 거 볼게요. 자, 저는 현대백화점은 고품격 유통 플랫폼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R&D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기업이라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 제가 홈페이지 내에서 발굴해온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회사에 나는 이런 가치가 정말 있다 생각해서 지원했다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지원 동기는 어떻게 보면 막 정말 대단한 차별성을 두기가 어렵고 그 차별성은 사실 직접적인 경력 경험이 최우선이겠다. 자, 두 번째 문장엔 직무 지원 동기 바로 갑니다. 적합하다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경험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 직무에서 핵심 역량이 된다 생각합니다. 라는 걸로 나의 역량 혹은 경험을 배치 바로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가치관을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500자로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고 배웠는지 이 역량을 통해서 이 역량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증명해내야 되는 부분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치관 생략하고요. 회사 지원 동기 빡, 직무 지원 동기 빡, 그리고 경험을 바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경험을 소개할 때는요,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역량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꾸려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결론 문장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강조하되 첫 문장과 연결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뭐 가장 많은 사랑받을 기업이라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런 역량을 이 직무에서 발휘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보탬되겠다라는 걸로 가도 오케이인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또 다른 예시는 자, 협력사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업 담당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 지원 동기에서는 이거 매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라는 핵심 역량을 강조했을 거고 경험에서는 도전을 해서 매출 향상을 이끌어냈던 경험 혹은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해결했던 경험 나오면 가장 좋겠죠. 오케이? 자, 넘버 2. 기존에 알고 있거나 익숙한 지식 정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 경험. 자, 이거 딱 처음 봤을 때 질문이 너무 복잡하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도 조금 마지막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 방식이 좀 애매하게 느껴졌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800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 딱 봤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은 전형적인 문제 해결 역량 경험이다. 자, 문제 해결 경험을 요하는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신년사에서 저는 어떤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찾는 거는 가장 1차원적이고 수동적인, 능동적이지만 좀 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땐 고객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유나 해결책을 찾아 끌어내는 거 신년사에서 강조하는 거죠. 본원적 가치,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문제 해결 경험의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인재상 두 번째 체인지 항목에서 내용을 따와 답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진취적인 성향. 자, 여기에서 기존의 지식 정보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이유와 원인 파악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기존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과 지식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그 이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했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 고찰이 중요하다는 거,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 자, 여기에서도 아까 앞에 아마 두 번째 인재상에서 미래지향적인 태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미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간 거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답변 작성 가이드 보면요.
문제 해결 경험을 제시합니다. 저는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장 내 판매가 부진했던 생맥주 판매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했다는 성과 경험을 바로 딱 박아두는 거죠. 문제 상황을 바로 제시합니다. 제가 일식 전문점에서 근무할 당시 여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찾을 거라 생각했던 생맥주 수요보다 사케 수요가 훨씬 높아 매장 내 폐기되어 있는 생맥주 재고는 매장 내 손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용 처리가 됐다라는 거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익숙한 지식이 뭐였죠? 여름 시즌이니까 반드시 시원한 생맥주가 잘 팔리겠지라는 내 일반 지식이 통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죠. 매장 내 폐기되는 그 재고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데 이걸 고객의 입장에서 가지고 오면 좋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매출이 높아야 할 생맥주 판매가 적다는 것이 의아해서 고민하던 중에 고객들이 원하는 주류의 종류와 그 이유를 적는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한다면 대중의 취향은 물론 생맥주 매출 부진에 대한 이유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 대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면 문제점을 해결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진짜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통찰력을 여기에 적용시켜보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액션을 취하는 거죠. 자, 새로운 해결책 찾는 과정을 네 번째에 제시합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고객들이 여름철 기온의 냉장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가운 살얼음 정도의 차가운 맥주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저희 매장에서 제공되는 생맥주는 일 최대 33도를 웃도는 더위를 식히기에는 평범한 온도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죠. 문제 딱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행동, 바로 액션 취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게 문제인 원인을 파악했잖아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액션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후 맥주의 시원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고 중고 슬러시 기계를 구입해서 살얼음에 생맥주를 제공했어. 생각만 해도 참 마시고 싶다. 기존의 맥주 잔 또한 냉동실에 살짝 얼려나가서 가장 시원한 생맥주 맛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근데 이 액션이 무엇을 기반으로 나왔다? 고객의 수요 조사를 통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나왔죠. 결과. 자, 나왔죠. 성공 경험이 나오면 좋아요. 덕분에 일주일 이후 생맥주에 대한 수요가 급상승했고 실제 폐기되던 생맥주 재고 더 이상 매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치아 넣어주면 더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운 점 및 포부. 자, 직무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직무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와 연결을 해주면 가장 좋겠죠? 위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이유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협력 직원들의 판매 과정에서 겪는 매장 내 다양한 문제 상황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찾아 페인 포인트 쓴 거예요. 매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업 담당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해주면 꽤 깔끔하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섬뜩했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글자를 쫙 다 넣어보면요. 800자가 좀 안 돼요. 760자 정도 되는데 조금 문장 다듬으면 800자 돼요. 이거 제가 어제 쓰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3분? 그냥 저는 손 가는 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틀릴 수도 있고, 맞춤법도 틀릴 수 있고, 문장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방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이드를 적어드렸는데요. 내가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해결 경험 제시, 상황 제시, 찾는 방법 과정, 새로운 해결책 찾는 과정, 문제 해결을 노력한 행동, 결과, 포부 이렇게 7단계로 답변을 적으면요. 여러분들이 소재만 파악을 해서 내가 뭘 써야겠다라는 전략만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걸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2번 이렇게 패스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굉장히 비슷한데 3번과 4번이 팀워크 경험이에요. 자, 그럼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3번, 본인이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 목표에 도전했던 경험에 기술해 주세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주도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리더했던 경험이겠죠? 쉽지 않은 목표에 도전. 일단 목표가 쉽지 않아야 하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팀 내 본인의 역할이 분명해야 될 거고요. 도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극복한 방법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도전을 설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설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을 해결했던 경험.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는 그 방법을 제공하고 이끌어내고 결과를 내기까지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전형적인 공동 목표 달성 관련 경험입니다. 리더 경험이 일반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 경험이 없다면 팀 내 문화를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업무 환경을 성과를 더 높게 낼 수 있었던 도전을 막 이렇게 좀 부여하는 도전 두려워하지 마 라는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인재상 세 번째 디벨롭먼트 항목 따서 오케이. 쉽지 않은 목표가 객관적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그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협력보다는 소통, 배려 이런 것보다는 도전의 가치에 집중해서 내가 리딩했던 이끈 경험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 신년사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거 활용해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괄호안 들어있는 내용 모두 넣어주시고요. 실패 경험보다는 성공, 성과 경험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쉬운 지름길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4번 바로 비교를 위해서 4번 항목 작성 팁 볼게요.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던 경험입니다. 여기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목표의 내용 및 달성 과정,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및 극복 과정, 본인이 노력한 행동, 자, 다 나와 있고 가로 안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협력을 했는데 그 목표가 높아야 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극복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이 노력했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더 높은 협력을 통해 좋은 팀워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 과정이 내 역할을 하면 되고 꼭 리더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배려, 희생, 화합, 경청, 공감 이런 부분에 액션을 둔 행동을 두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상 세 번째 디벨롭먼트 항목 따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과정. 아까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과정. 근데 여기는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장애, 어려움. 요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했던 역할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갖고 소통, 창의, 파트너십과 같은 기업 문화 전략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괄호 이상 내용 다 넣으시고요. 실패 경험보다 성공,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답변 작성 가이드를 3번, 4번 공통적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는 경험을 기술합니다. 저는 이런 공모전에서 최고의 팀워크로 최고의 성과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박아주세요. 3번, 4번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은 해당 목표에 대한 이유, 해당 목표를 선정한 이유. 자, 4번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협력에 대한 가치관을 써주세요. 무엇보다 진정한 성과는 자, 팀워크를 만들어진다 생각해서 해당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번 스타일, 4번 스타일은 제가 생각하는 협력은 이러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재는 공통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소재는 공통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는 3번과 4번은 다른 날짜, 다른 상황, 다른 팀원들과 다른 주제의 목표를 가지고 했던 팀워크 경험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 및 선정 이유. 저는 이런 자격증, 이런 경험이 있어서 관련된 공모전 경험이 있어서 팀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역할. 제가 생각하는 협력에서는 전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라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협력에 대한 가치관. 그래서 저는 이 적극적인 이런 걸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저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라는 생각, 역할을 여기에 기술해 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장에는 네 번째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협력에 대한 문제 상황.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관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총 12명의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스케줄 조율부터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3번, 4번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치우친다면 4번에 더 어울릴 수 있는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에 어울리는 예시예요. 자, 마지막 전에 다섯 번째 문장.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인의 액션과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학기 중 팀원들의 바쁜 스케줄을 고려해서 자, 개별 연락을 통해 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 내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익명으로 투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툴을 활용했다는 진취적인 무엇보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더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서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나와 있던 우리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제시하는 인재상 혹은 핵심 가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녹여내서 내 액션으로 바꾼 거예요. 구체화시킨 거죠. 결과 제시. 3번은 그 목표를 달성한 성과에 집중, 4번은 협력을 통한 팀워크 가치에 집중.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후 기존의 주 1회도 힘들었던 전체 회의를 2번 이렇게 해서 최소 10건이 넘는 업무 피드백을 통해 각 팀원의 위치에서 최상의 업무 퍼포먼스와 함께 공모전 전체 3위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3번과 4번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제가 결과를 제시했는데 다시 한번 3번은 성과 위주에 집중해 주시고 4번은 협력을 통한 팀워크의 집중도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는 두 가지를 다 넣은 예시인데 사실 3번, 4번 둘 다 넣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운 점 및 포부. 자, 3번은 도전 정신에 집중해서 배웠다. 포부 연결해 주시면 되고 4번은 협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다. 포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경험을 통해 최고의 팀워크를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과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블라블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블라블라 하겠습니다까지 추가해주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글자 수가 남는다면 포부까지, 배운 점 및 포부까지, 글자 수가 부족하다면 배운 점으로만 마무리를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죠. 지원 회사에 맞춰 답변하시오 라는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가장 많이 둘 수 있는 부분인데 백화점, 홈쇼핑, 그린푸드, 면세점 이곳에서 괄호 안의 곳에서 느꼈던 장단점 반드시 이용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고객의 입장에서 페인 포인트를 찾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제 경험 없이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뭐 현직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내가 고객으로서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기업에서 파악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따오는 것도 좋고 경쟁사들이 하는 것들을 아이디어 따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분야, 산업에 대한 관심도, 유통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포인트다. 변별력을 줄 수 있고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고객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트렌드를 읽어서 구체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읽어라.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경쟁력을 추상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고요. 신년사업 비전 2030을 통해 소재 선정하는 것 스마트한 방법이 되겠다. 자, 그리고 어떤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취준생의 전형적인 아이디어 빼먹기 질문이지만 아이디어 빼먹는다고 해서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생각해봤습니다. 난 정말 현대백화점 그룹의 고객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정말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어떤 내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충성도 부분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단락을 딱 두 개 나누어서 장단점을 제시하고요. 경쟁력에 대한 서술. 그래서 딱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가는 것도 심플하게 딱 그걸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장단점 제시보다는 경쟁력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점은 그냥 말 그대로 느낀 장점. 자, 단점은 단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에요. 그럼 단점에 넣고요. 상황에 맞는 단점을 넣고요.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시고 이걸 한다면 고객에게 더 오랫동안 사랑받는 기업이 될 거다라는 마무리를 가면 자연스럽게 열고 닫히는 문장이 되겠죠. 답변 작성 가이드 갈게요. 첫 번째, 장점 및 이유를 기술합니다. 이게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점을 기술합니다. 반면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으로 이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점, 이유 기술, 단점, 이유 기술. 이거 하면 벌써 몇백 자 찰 거예요. 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방안 및 이유 제시. 저는 이러한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객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너무 설명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너무 설명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기획자가 아니고 서비스 기획자도 아니고 뭐 어떤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고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면 자세히 써야겠죠.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와 이유 제시에 좀 디테일을 해주시되 그게 아닌 그냥 영업 관리 그냥 일반적인 직무라면요. 여러분들 물론 관련된 직무,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아이디어를 제고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그룹사 전체 혹은 지원하는 회사에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한다면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한 이 이유를,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과 그 이유를 합당하다, affordable, reasonable 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효과 제시를 바로 뒤에 달아주는 것이 저는 더 보는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이 친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번 항목이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관련 산업 혹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더 나은 결과를 냈던, 경쟁력이 됐던, 고객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가장 좋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냈다는 사례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수치화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말했던 이 경쟁력 방안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효과적인 제시로 나와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마지막 결론 및 포부예요. 본인의 직무에서 해당 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야기했다면 내 직무에서 이 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아이디어 고민하겠다, 열심히 동참하겠다, 보탬되겠다라는 포부, 단순 포부식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땡땡 분야에서 이런 노력은 이런 방향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성, 가치관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런 걸 노력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쇼핑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직무에 대한 답변 혹은 고객의 불편함에 집중해서 이런 문화 개선, 문제 해결에 힘쓰는 땡땡 직원이 되겠다. 땡땡 직무 직원이 되겠다라는 마무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쟁력 아이디어에서 나올 효과에 집중해서 경쟁력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날 거잖아요. 그럼 이런 효과에서 내 직무를 연결 혹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겠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 길이가 1시간, 2시간 내면 부담된단 말이에요. 근데 20분, 30분 짧게 해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2시간 강의에 축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해서 좀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보면서 자소서 작성해 주시고요. 보다가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고 하면 제가 말을 빠르게 했지만 해야 될 말들을 정확하게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확인하면서 자소서 작성하면 훨씬 더 스무스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 막 찾아보니까요. 현대백화점 자소서 블로그 자소서 첨삭받는 분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본인의 자소서 후기가 만족스러웠다 막 이런 것만 다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어요. 솔직히 정보를 좀 주고 어떤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저는요 취업 준비를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또 혼자서 그런 정보화 시대에 자기가 정보를 찾아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돈 안 들고 본인의 실력 능력껏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멘토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물론 제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 양질의 좋은 정보를 어떤 구분 없이 저는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실질적인 도움과 실력이 이어져서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주저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거야. 감사합니다.